응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박수 쳐주십시오. 네, 말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작구민 여러분. 여기 유삼영이를 돕고 싶어서 저 멀리 용인에서 달려왔습니다. 이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온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22대 국회에 유삼영을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은 마음이시죠? 맞죠? 그래서 일단 구호부터 통일하고 시작합시다. 오늘 구호는 무조건 유삼영이니까요. 혹시 얘기 듣다가 기분이 너무 좋아지셔도 구호는 유삼영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유삼영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그럼 제가 동작은 이렇게 시작할 테니까 버스 지나고 갈게요. 동작은 할 테니까 유삼영 이렇게 짧고 굵게 유삼영 이렇게 따라해 주십시오. 자, 갑니다. 동작은 유삼영! 동작은 유삼영! 동작은 유삼영!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동작은 유삼영! 동작은 유삼영! 동작은 유삼영! 네, 박수 한번 칩시오. 여러분, 유삼영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이제 다 잘 아실 텐데 뭐 지난 35년간 경찰 생활 누구 못지않게 성실하게 후배들 존경받으면서 해오셨는데 이 윤석열 정부의 경찰 인사권 장악에 저항하면서 불이익을 받았어요. 제가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많이 마음 아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4년 전에 여러분들이 저를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그리고 또 박정훈 대령 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아끼고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가지신 것처럼 여기 있는 유삼영도 이번에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이번에 꺾이면, 여기서 꺾이면 안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언제까지 우리가 조직 내에서 올바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불이익을, 수모를 감수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역사를 좀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사 발전을 위한 도구로 유삼영을 꼭 좀 활용해 주십시오. 믿어도 되겠죠? 그리고 제가 우리 국민들 뵀으니까 총선과 관련돼서도 짧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2년 동안 사실 전국을 돌았어요. 저희 지역구인 용인에서 출발해서 대전, 충청, 강원도, 대구, 경북, 경남, 부산, 다시 올라와서 고양시, 인천시, 제주, 호남 다 하고 이제 서울 돌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들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는 모든 국민들이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수 진보 이거 아니고 민주당이 조금 더 잘했냐, 국민의힘이 조금 잘했냐, 이거 아니다. 이번 선거에는 우리가 발등에 큰 불이 하나 떨어져 있다. 이거를 다 같이 지금 해결해야 된다. 더도 대한민국 정치, 우리나라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거다. 방향을 틀어야 된다. 특히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이 대통령, 정부, 여당, 이 국정 기조 잘못됐다. 국정 기조 바꿔야 된다. 민심을 대하는 태도 바꿔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마음, 반드시 이번 선거에는 좀 표현을 해야 되겠다. 모든 국민들께서 다 이걸 얘기하셨습니다. 표현의 강도, 표현의 방식은 다 다를지라도 모두가 한마음이라는 걸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우리 동작 구민들도 다 한마음이신 거 맞습니까? 네! 모두 같은 마음이시죠? 네! 주변에서 다 느껴지시죠? 네! 제가 경북의 칠곡, 영천 이런 곳도 갔습니다. 거기서 70대, 80대 농민분들도 만났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내가 직접 2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 선택을 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일 잘하라고 몰표도 줬다. 그런데 내가 봐도 이건 아니다. 내가 바랬던 건 이건 아니다. 이번에만큼은 내가 바랬던 게 이게 아니라는 마음을 반드시 표현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국민들이 주신 질문이 세 가지 있었습니다. 세 가지 여러분께 공유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이 경제 위기를 수습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위기를 수습할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대통령 본인께서 31년만 검사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 살리는 일, 민생, 우리 평범한 사람들 잘 모르세요. 그러면 주변에라도 그렇게 아는 사람들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실, 인사라인, 총무라인, 국무총리실, 국정원, 법제처, 보훈처, 심지어 금융정책하는 금감원장, 방통위원장, 몇 주 전에 나는 민생특보자리까지 전부 다 검찰 출신을 다 지웠습니다. 이래서 경제위기 수습할 능력이 생기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경제정책 하나만 봐도요, 너무 극단적입니다. 너무 극단적이에요. 여러분, 부자 감세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들으셨죠? 지겹도록 들으셨죠? 그런데 이 감세, 저랑 생각은 다르지만 하고 싶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균형은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몰고 가면 다 망가집니다. 부자 감세, 부자 감세, 이 고장난 칼잡이처럼 그것만 외치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 예산 한꺼번에 드러내고 나서 쓸 돈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중산층에 지원해줄 예산 그 돈부터 뭉텅이로 줄였습니다. 집권 첫 해에 공공주택 관련된 예산 5조 원 가까이 삭감 편성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중산층 서민들 주거비용 왕창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R&D 투자 예산 5조 원 가까이 삭감 편성했습니다. 이거 다 생계 지원 예산입니다. 최근에는 공공화폐 예산까지도 다 영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중산층 지원 예산 다 깎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식비, 이자, 월세, 공공요금 전부 다 오르는데 월급은 안 오르고 회사는 사람을 안 뽑습니다. 사람들이 호주머니에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 다 끊어버리고 빚에만 의존하게 만들어서 이자에 허덕게 만드면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소비를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중소기업이 어떻게 될까요? 아닙니다. 매출이 나오겠습니까? 아니요. 매출이 안 나오면 세금이 거치겠습니까? 없습니다. 세금도 안 거칩니다. 그래서 작년에 세수펑크 56조 원이 난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라셨죠? 우리가 세수펑크라는 용어를 굳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80년 역사에 처음 있는 예산 사고였습니다. 어리석습니다. 극단적으로 균형 안 잡고 부자 감세라고 외친 결과 대한민국 전체 지금 나라 국간이 비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경제위기, 민생위기 수습할 능력이 이 대통령 정부 여당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스스로 개선될 여지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스스로 개선될 여지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요, 3월 26일 날 2024년 지출 계획을 썼어요. 그런데 또 77조 원 국세 감면을 잡았어요.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 56조 원 세수 펑크 내고 수출 강국 대한민국 무역 수지 적자국 만들고 경제 성장률을 1.4%로 폭락시키고 이러고 나서 또 77조 원 국세 감면 잡았어요. 개선될 여지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조금이라도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 저처럼 여기 계신 우리 유삼양 후보님처럼 정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학생이고 정치인이고 의사고 전부 다 이틀맞고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다 보셨죠? 언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세계 정상들 다 모인 자리에서 욕설을 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그걸 욕설 나올 거 예상 못해서 중계 못 끄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욕설을 한 사람이 잘못 아닙니까? 그게 상식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성찰은 하지 않고 바이든 날리면 자막 달았다고 제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최근에는 김건희 특검법, 이거 법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걸 김건희 여사특검법이라고 존칭 안 썼다고 제재했습니다. 믿겨주십니까? 믿겨주십니까? 우리가 민주화된 이후로 지난 35년간 진보 보수 여러 번 정권 교체가 있었지만 이 정도로 상식을 파괴하는 정부는 없었습니다. 선을 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4일 전에 포항도 다녀왔어요. 여러분, 포항에서 근무하다가 예천에서 죽은 그 최수근 상병 이름 기억하시죠? 이 최수근 상병군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최수근 20살 외아들이었던 최상병은 포병이었습니다.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포병입니다. 포소는 물에 들어가서 사람 수색하는 법을 모릅니다. 교육훈련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를 갖다가 급류에다, 그것도 바로 사고 전날 장갑차도 들어갔다가 못 버티고 나오는 급류였습니다. 이런 급류에 집어넣어서 수색을 시켰다가 아이가 죽었으면 애초에 집어넣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상식대로 하자고 주장한다고 대령을 한 명째 2명 씌워서 구속영장 청구합니다. 이제 군인들까지도 한 명째 2명 씌워서 구속영장 입틀막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가 있었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국방부 장관 시켜서 사단장은 빼줘라. 그 국방부 장관은 해외 대사 자리 주고, 차관은 단수공천, 안보실 차장도 단수공천, 다 억대 예산이 들어가는 자리들입니다. 국민들 세금을 이렇게 일자리 나눠 먹고 있는데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보수 정부가 아니라 지난 2년간의 망가진 대한민국 증오 정치가 낳은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증오 정치, 자기의 실력,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상대방만 악마하고 죽이고 부수고 파괴하면 반사이익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이 증오 정치가 낳은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받은 세 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자, 대통령 정부 여당이 능력도 없다, 개선될 여지도 없다, 이런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우리가 또다시 정부 여당의 표를 찍어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다시 정부 여당의 표를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차가 탈선을 해서 폭주를 하고 있는데 땔감을 떨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끊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끊고 가야 맞겠죠? 자, 끊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윤석열 정부 여당 고약한 것이 우리 국민들 대부분의 존경을 얻을 의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얻을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냥 콘크리트 지지층이니 뭐니 상대방 증오 부추겨서 거기로 사람들 모아서 30% 40% 숫자 얼마든지 나오면 나는 그냥 가지고 간다. 나는 이렇게 그냥 대통령 임기 쭉 가겠다. 지금 이런 정부를 우리가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정부를 상대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정부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기존과 똑같이 보수면 보수, 진보면 진보, 어느 당이 싫어서 우리는 상대방 찍는다, 편점하는 거니까 우리 편 눈 감는다, 이렇게 선거 치러서 이 윤석열 정부의 증오정치 끝을 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겠지요? 자, 이 사상 유례가 없는 윤석열식 증오정치 끝내기 위해서는 사상 유례가 없는 시민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상 유례가 없는 투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그렇게 행동에 옮기고 계십니다. 차근차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역사상 최고의 재외국민 총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역사상 최고의 총선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동작구에서도 최고의 사전 투표율 기록하셨죠? 이제 딱 하나 남았습니다. 본투표입니다. 몇 시간 남았죠, 우리? 11시간? 12시간? 내일 아침 새벽 6시니까 한 16시간 정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본투표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이 본투표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가 듣기 불편하시죠? 호응을 많이 해주시면 목소리가 돌아오더라고요. 유상열! 자,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요? 역사상 최고의 본투표를 달성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상 유례가 없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전투표 아직 안 하신 분들 있으면 반드시 본투표장으로 몰려가셔야 하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제가 한 가지 더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뜻을 맞는 우리 동료들 말고도 지난 2년 3년 우리 대한민국의 이 정치 때문에, 이 양극화된 정치 때문에 서로 소원해 주신 분들 있을 겁니다. 있으시죠? 사실은 그래도 이웃이고 친구였는데 틀어준 사람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용기를 좀 냅시다. 핸드폰 다시 들고 전화 한 통 하시고 문자 하나 보내시고, 저 종교시설에서 만나면 같이 차 한잔하다가 손잡고 본투표장 끌고 가시고, 10명 중에 우리가 한 명 건지면이고 남는 장사다, 이런 생각으로 용기 내서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겠습니다. victory를 들어야 합니다. 해주실 수 있죠? 의외로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지난 2년을 보고 기다리실 수 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라는 것이요, 단순히 투표장 가서 이 사람 국회의원 만들자 이름 옆에 도장 하나 찍고 오는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시민들이 평소에 주권자 허울 좋게 불리다가 4년에 딱 한 번 진짜로 주인이 돼서 대한민국 나라의 방향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여기가 마지노선이다, 이 선 넘지 마라, 윤석열식 증오정치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된다, 이렇게 반복하면 앞으로 어떤 세력인 간에 뒤끝 없다, 다 끝장이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선언하고 도장 찍는다, 딴 말 말아라, 시민들 입처럼 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혐오연어 증오연어 이제 그만 입 다물어라 선언하시는 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서실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속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해도 될까요? 우리 유상현 후보님 만나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열려서 제가 사실 면목이 좀 없습니다. 저도 4년 국회의원을 했는데 이제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기대에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나라 정치가 이렇게 망가지는 거 막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 이렇게 탄생하는 것도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총선에 불출마했습니다. 저는 제 재선과 이 대한민국 선거제 개혁, 정치 개혁의 성과 이거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로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남는 장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정치 개혁을 토대로 해서 합리적인 모든 시민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리고 민주 개혁 진보 진영 전체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단순히 이번 총선이 어느 당이 몇 석 한다 몇 표 얻는다 이걸 넘어서서 윤석열 정부 심판, 윤석열식 증오 정책 경종을 올린다는 이 단호한 결의, 이 하나의 구도로 선거를 치를 수가 있다면, 그래서 이런 증오 정치 다시는 반복된지 안 된다, 역사에 각인시킬 수 있다면 남는 장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마무리해 주십시오.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이 항상 마무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80년 역사가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위정자들이 이렇게 정치에 어렵혀 놓으면 여러분들이 나서서 방향을 잡아주셨어요. 경제가 어려울 때는 허리띠 졸라 매자 하셨고, 민주화가 필요할 때 민주화의 힘 확 실어주셨고, IMF 때 다 같이 근무했고, 무상교육,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 우리가 하나씩 같이 의사결정해서 달성한 건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억하고 계시죠? 이 몸이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윤석열의 증오정치 지난 2, 3년 너무너무 지긋지긋했지만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방향 제대로 잡고 반복되지 않도록 만들면 80년 역사에서 먼지와 같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인 득표율로 유상명을 국회로 보내고 그걸 도구로 삼아서 대한민국 증오정치 이제 끝장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해주실 거라고 믿고 돌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희비에는 귀한 말씀 해주신 정의로운 변사 이탄희 의원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탄희 유상명